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에 정치인의 연설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파문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주 연설은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나경원 의원의 연설 내용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연설을 방해한 민주당이 오히려 이 연설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어제는 또 한국에 있는 외신기자클럽이 어제가 아니군요. 이틀 전 지난 16일 날 성명을 내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 실명을 지적을 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했느냐라고 공격하는 성명을 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그것은 매국이다, 나라를 펑달먹는 행위다라고 기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꼬리를 물고 전개되니까 자연히 언론에서 그것을 크게 취급하게 됩니다. 나경원 의원 잘했다는 언론이 있고, 나경원 의원을 그 말을 막말이라고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지만은, 어쨌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이것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나 잔다르크에 비교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3월 셋째 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45%입니다. 그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폭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50%, 그러니까 45대 50입니다. 잘하고 있다 45, 잘못한다 50.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문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한다, 매우 잘한다죠. 매우 잘한다가 23%입니다. 그런데 매우 잘못한다는 33%입니다. 이게 극성 지지와 극성 반대자입니다. 극성 지지 23%, 극성 반대 33%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33%, 우리 국민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그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돼요. 이게 단순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앞날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둡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37.2%였고,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1.9%포인트가 또 올라가지고 32.3%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대 32로 됐으니까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근접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가 아주 볼만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지지율은 내리고 자유한국당은 오르고 하는 것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의존했던
다른 데는 아무리 실정을 해도 남북 관계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계산으로 올인 했던, 전력 투구했던, 북핵 관련, 쇼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속았든지 국민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용감한 투쟁이 부각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1,5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오차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 비판론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나경원 의원의 투쟁 방식을 독해진 나경원이다. 독해진 나경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독해진 나경원의 리더십을 다시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감형 투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나경원 씨가 언어 감각이 매우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을 단순하게 핵심을 정리하는 게 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장점인데, 공감형 투쟁이다. 목소리 큰 투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투쟁,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아주 행동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하는데, 물론 이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적 정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나경원 이 원내대표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른 단점이 있지만은 저분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속전속결이었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새 이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선거법, 이걸 세 개를 묶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이라 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속 안건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이 과반수로는 안 되고 60%의 지지를 받아야 법안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묶어서 국회 입법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강력 반대를 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이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다. 아주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이중대를, 만만한 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어가지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가지고 독재하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일리가 있죠. 지금 공수처라는 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고 하지만은 기존 검찰과 경쟁 관계가 됩니다. 경쟁 관계가 되면 서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검찰 하나로도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수사기관 하나 더 만들면은 반드시 경쟁을 합니다. 충성 경쟁을 합니다. 충성 경쟁. 충성 경쟁을 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충성 경쟁하겠습니까? 집권 세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데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니라
반정권 사람들을 상대로 총선 경쟁을 하는 수사를 하면 이거 잘못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가 지금 독립유공자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 빼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사회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하겠다는 이런 이 대한민국이 어디 공산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반민특위,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마치 이게 친일 발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 세력이 친정부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나서 나경원 의원을 가리켜서 토착외구라고 토착외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당당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친일 프레임으로도 나경원 의원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일 타령도 이제 너무 오래 써먹었습니다. 한국 좌파 세력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애국자를 잡는데, 반공투사를 잡는데 너무 오랫동안 써먹으니까 요새 제 느낌으로는 다시 이걸 써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작용의 좋은 예가 외신 기자들을 화나게 한 민주당의 성명서였습니다. 그 성명서에 보면은 한국 기자 이름을 딱 싣고 이 한국 기자가 미국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저널리즘의 생리를 모르고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 겁니다. 인종주의적 발언. 한국인은 외국 통신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을 비호해야 된다는 그런 국수주의적 또는 종족주의적인 또는 부족주의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 외신 기자들이 흥분한 것 같아요. 이 외신 기자 클럽에 이사진에 영국 기자들이 많아요. 이 언론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편성은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보다도 신념보다도 사실이 중요하다.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런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게 한국 기자든 미국 기자든 사실이 아니냐로 따져야지. 당신 국적이 한국인인데 왜 한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외국 언론사를 위해서 쓰느냐고 비판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반발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이 정권의 성격을 요약한 말이 지난 연설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7,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좀 해주세요.